대통령의 효과 부분, 취임식 효과 부분, 우리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효과 부분도 효과 부분이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압축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뭐 HD 그룹주하고 하나 그룹주들이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사실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군들이 하나 그룹이나 HD 현대그룹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52주 고가 종목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요일 날 변동성의 확장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자라고 했어요. 다행히 이제 뭐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살짝큼 넘겨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 뭐 40만 원 공부해서 눌려진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또 압축을 하면서 이제 정리의 기준을 잡은 하나 시스템의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하나 시스템 정도만 추가적으로 따라 붙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하나 오션을 같이 편입 설정을 잡아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또 프로그램 수급도 월등히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하나 시스템을 지금 평단 26,000원에 맞춰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을 단기 성향으로 볼 거냐, 오늘 기준에, 아니면 중기 성향으로 볼 거냐, 검색기 기준에서도 매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구정 때 교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정 교육 디자인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 성향의 기준은 지금 뭐 루닛이 여기 이제 포함됐다가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만약에 루닛이 67,000원대 위로 오면은 다시 루닛이 아마 뜰 겁니다, 검색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루닛 같은 케이스라든가, 혹은 이제 시가총액이 사실 하나 시스템도 작진 않아요. 5조 수준이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현대 미포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상태에서 거래대금은 오히려 현대 미포보다는 거래대금이 하나 시스템이 더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율은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회전율은. 그리고 하나오션이 뭐 2,270억이니까 거래대금 가장 많긴 합니다만, 얘는 또 16조 5천억짜리예요. 그래서 16조 5천억짜리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200억 11시 기준에서 벌써 2,200억이나 터져 있어서 적지 않은 거래가 수반돼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오션의 신고가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만큼이 형성되려면 거래는 조금 더 탄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2,200만 주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일단 뭐 1,500만 주 혹은 1,000만 주 정도면 가장 뭐 무난하겠죠. 1,500만 주면 가장 좋고. 그래서 2,200만 주 터질 때가 거의 1조 가까이, 뭐 7천억, 8천억 이상 뭐 그렇게 터졌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기준은 더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축소가 되고, 이게 이제 매수까지 전환되면서 거래가 빵 터져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변동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주는데 거래가 1월 7일 날 슈팅 제대로 나온 거 이외에는 뭐 6천억만 돼도 훌륭하죠. 근데 지금 계속 신고가잖아요. 그 신고가의 그 신뢰도를 좀 줄 수 있을 만큼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 전체 기준에. 그러니까 조금 모자르지 않느냐.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놓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제한적인 뭐 마감 때까지는 그래도 고점을 조금씩 높인다고 치면은 뭐 5천억 정도까지는 뭐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누적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그러면 보여주면 좋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어제 충격받았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런 쪽 계속 누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 오션은 이제 어차피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주요 주주 지분이 76%고 외국인이 19%고 그럼 뭐 거의 기관들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조금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 시각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시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조선주 쪽은 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하나그룹주도 그렇고 HD 현대그룹주들도 그렇고 확장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강세를 띄는데 뭐 느낌상 안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강세를 띄고 있는데. 그래서 확장하지는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오션까지 또 두 종목으로 확장하지는 않겠다. 확장을 하려면 말 그대로 거래가 빵 터져주고 그 이상의 흐름이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닛이 이제 67,000원 그 언저리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 재차 이제 검색해 뜨잖아요. 저런 기준을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5% 수준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추이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도 오늘 검색에 떴으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진입 이후에 5%까지 올라올 만큼의 사실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서의 흐름은 아니에요. 전체 시장에서 그 자체적인 OMA, 20MA 거래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준은 설정이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형성돼 있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색기 이제 처음 떴을 때에도 오늘 HD 현대 미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거래는 넘겼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한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간에 뭐 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은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진입 이후에 사실 5%까지 확장된다라는 부분은 글쎄 저는 미리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검색에 떴으니 중기 추세에서 놓고 볼 때 조선주들의 추이 강화가 굉장히 크구나. 하나오션도 뜨고 얘도 뜨고 현대 HD 현대중공업도 뜨고 조선주 전체가 다 뜨는구나. 거기에 이제 하나시스템은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다 시스템 제공으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삼성중공업까지도 뜹니다. 삼성중공업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고점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와야 신뢰도가 형성되는데 그 제대로 된 슈팅이라는 건 장대 양봉이 되겠고 그 장대 양봉이라는 건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되겠고 대부분 이제 거래 터질 때 일반적으로는 대형주는 메이저들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어찌됐든 조선주 쪽이 뭐 거래가 약한 건 아닌데 오늘 거래 약한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뭐 겁을 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슈팅 범위 대비 뭐 현대 미포는 차트 볼 거예요. 현대 미포는 뭐 아무래도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으니까 거래가 계속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그 1,000억인데 전체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0억이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5조짜리가 10%대 등락이 나오는 기준의 거래대금 치고는 조금 제한적이죠. 5조짜리가 10% 등락이 나오는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은 제한적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일단 평상시에 거래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았었고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결론은 우리는 이제 HD 현대 중공업 쪽으로 압축을 해놓은 상태고 하나오션이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상승률이 뭐 1, 2%라도 더 현대중공업보다 올라와 있어요. 누적적으로.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자는 뭐 현대중공업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미포조선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중에 다 갖고 싶죠. 로봇주 움직이면 또 로봇주도 다 갖고 싶고. 네, 일단은 압축. 그리고 오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오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과하게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선방산의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할 거예요. 과하게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뭐 1.53인데 뭐 1.5에서는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오늘 기준에서는 수급이 뭐 꼬여져 있는데 움직이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3%까지 혹시라도 눌리면 뭐 고점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할지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템포를 봐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금요일 날 조선이나 방산을 싹 정리할까 하다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절반 그러니까 압축해서 한 종목씩들로 압축해서 가지고 가자. 그게 이제 뭐 어찌 보면 하나오션과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그룹주에서 하나오션을 빼고 HD 현대중공업으로 압축을 한 거고요. 원래 이제 다 갖고 있던 종목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그 사상 최대 신고가를 오늘 이제 또 넘겨주긴 했는데 하나오션 슈팅 나오는 동안에 사실 HD 현대중공업은 조금 다소 쉬었거든요. 다소 쉬었고 오늘 거래로 따지면 얘는 또 상대적으로 또 불편함이 또 제한적이고 여기도 뭐 누적적인 수급이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주 지분이 81.65예요. 지금 HD 현대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대주주 지분들이 하여간 다 높아요 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본 우리 HD 현대미포 HD 현대미포는 얘는 이제 원래 뭐 2000년 초반으로 기준 잡으면은 도크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 배를 이렇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도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도크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중형 선박에 대한 수리를 하던 업체예요. 중형 선박에 대한 수리를 하던 업체인데 도크를 하나 더 늘리고 늘리면서 이제 중형 PC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액화석유 운반선인가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액화석유 운반선이니까 그거를 이제 특화해서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수리도 하고 PC 선박 중형 PC 선박을 또 만들고 뭐 그런 업체였거든요. 현대미포조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HD 현대미포로 이름을 이제 바꾼 거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요걸 이제 예전에 PC선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중형 PC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도 만드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커가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하여간에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 있네. 중형 PC선. 그래서 도커가 이제 하나뿐이 없었는데 이제 두 개, 지금은 이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모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된 거였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선 업체들은 2005년도에 선박과잉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 선박과잉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저 랠리, 어마어마한 저 랠리, 저 상승 각도, 그 중간에 이제 뭐 증자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지금 주식 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2천만 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건 뭐 제가 기억이 좀 잘못돼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저 당시 주가가 지금 수정 주가로 해놓긴 했습니다만 저 당시 주가가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겨져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넘겨져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선복과잉 그리고 이제 그 선복과잉에 대한 수주를 받아놓은 부분의 실적 부분은 단계별로 실적이 들어오는 거니까 2005년도에 이제 선복 과잉이 된 거고 나머지 이제 수주 받은 거 인도해 줄 때에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온 게 2007년도에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조선업 전체에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무너졌던 거죠. 크게 무너졌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의 기준인데 지금의 랠리 부분이 사실상 시장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넘겨진 상태에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갖고 수정 주가 얼마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그 조선주들 전체에 대해서 랠리가 나온다라는 기준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랠리가 나온다 그 기준은 그러니까 조선업을 전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 판단에는 최소 뭐 2026년 7년 이렇게 넘어가야 노후된 선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박의 수명이 최소 20년, 25년, 뭐 30년 이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그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헐값에 또 후진국에 매각을 하고 또 신규 선박 그 발주를 하고 인도받고 그런 이유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선박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선박은 선진국은 정박을 못하게 합니다. 예? 자칫 잘못해서 노후된 선박이 이제 계속 수리도 하고 보강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밑에가 긁혀서 탱크가 터져서 그 주변의 바다를 오염시킨다거나 하면 그건 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노후 선박 해체 부분이 본격화돼야만 조선주들의 슈팅은 이러한 각도의 오버슈팅까지 올 수 있는데 하여간에 뭐 지금의 기준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효과 트럼프 대통령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 부분도 있고 그 트럼프 효과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건 아니에요. 요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시장 어차피 뭐 안 올랐나 올랐지? 오르면서의 그 등락률 뭐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다 할지라도 어찌 됐건 그래 지금의 슈팅은 말 그대로 11월 달에 전화 통화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는 시장 강세였잖아요, 사실상. 글로벌 시장 대비 상승률이 못 미쳤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당선 축하 전화를 했더니 그게 11월 7일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한국 배 잘 만든다면서 그거는 미국에서 솔직히 검증을 해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당선인 축하 전화했더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말이야 뭐 한국 뭐 조선 배 잘 만들잖아 이런 코멘트를 했다. 그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11월 7일 하나오션 보면 뭐 장난 아니죠. 일본으로 보시면 7일 8일 11월 달에 그때 이제 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때부터 정확히 11월 7일 8일 11월 7일 날 하루에 22% 시가총액이 10조짜리 하루에 22%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슈팅이야 14% 그리고 꼬리 달고 그리고 찔끔찔끔 이제 고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거래 터뜨리고 이제 고점 올라갔다가 급격히 밀리죠. 뭐 별 내용도 없이 트럼프 효과 부분에 대한 이슈 범위가 다시 고점에서 이제 밀려내려서 요 정도쯤이야 뭐 요 정도야 뭐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계엄 정국 들어서고 하나그룹 두들겨 맞고 방산 두들겨 맞고 결국은 다 그 바닥까지 왔어요 사실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하나오션이 신규 수주 받아왔어요? 아니죠. 하나오션이 신규 수주 받아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조선주가 막 엄청난 신규 수주를 막 받아온 거 있어요? 아니야. 점진적으로 받아왔을 뿐이고 누적도 있을 뿐이지. 결론은 그런 흐름에서 지금 다시금 슈팅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다시 뭐 내용이 나와 있냐? 아니 없잖아. 요때 뭐 계엄정국 때 조금 더 저점이 이탈됐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새로운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뭐 금요일 날 압축해서의 기준이 아니고 어차피 뭐 압축을 했든 안 했든 조선주 뭐 다 좋아 보이죠. 뭐 다 사고 싶지.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뭐 다 사고 싶은데 어차피 그 흐름은 비슷하다. 그 흐름은 비슷하다. 그리고 그 HD 현대중공업에 이제 요 방송화면 HD 현대중공업 방송화면 다 잘라 주셔야 돼요. 26일자 방송화면에 만약에 있으면 아까 그 제가 올려놔 드렸었나요? 올려놔 드린 거에 PPT 혼자 하기 벅차면은 옆에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PPT 조절할 때 HD 현대중공업의 매수 그리고 또 요 방송화면 캡처
이런 부분들. 조선주들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제 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수정을 해놔야겠죠. 실적 부분은. 그래서 다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의 그 당선인의 조선업에 대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발주가 나오거나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그래서 여차하면은 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저차 편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방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뭐 하나 시스템 오늘 이제 뭐 편입 기준에, 그다음에 조선도 HD 현대중공업 하나.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해서는 유지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근데 다만 이제 늘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이미 뭐 하나 시스템 늘려놨고. 그래서 만약에 늘린다라고 했다면은 그 이렇게 HD 현대 미포를 전부 또 계산을 해봐서 자 평상시 대비 거래가 월등히 터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월등히 터져 있겠지. 최근 내에 가장 큰 거래가 지금 실려 있는 거겠죠. 현대 미포. 그죠? 최근 내에 이런 거래가 없었잖아. 지금 장이 끝난 것도 아닌데. 작년부터 전부 따졌을 때 작년 가장 많이 터져 있던 요 거래, 이건 블록이 있지 않았을까요? 2월 29일 날 뭔가의 물량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변동률이 1%인데 이 270만 주가 터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블록들이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일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블록들보다도 거래가 제한적인 요럴 때 이때부터 월등히 적잖아. 근데 변동률이 얼마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10%. 그잖아요. 근데 이게 150만 주일 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140만 주. 또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본다면 거래 대금도 더 낮고. 근데 거래 대금이 얼마? 한 1,000억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이미 1,000억을 넘겼고 전체 시장의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뭐 이미 최상위지 뭐. 지금 몇 위에 있을까요? 계속 고점 넘겨주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9위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시가총액 5조 7천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래대금 9위까지 올라온 날이 거의 없을걸요. 작년부터 통틀어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실려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잖아. 그게 거래대금 지금 막 개장 초부터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시가총액이 월등히 작은 이제 뭐 2조 향해서 가고 있는 루닛 같은 경우가 개장 초에 5위 전후에서 움직였거든. 거래대금 5위. 얘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는 루닛이 거래대금은 5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맞든 틀리든 슈팅 아래 위든 슈팅 나올 수 있다. 이거 뭐 세게 나오면 상한가도 가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무겁다가 아니죠. 원래가 무거운 게 있어. 다만 이제 뭐 유통 물량도 좀 다소 제한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래 기준에서는 가장 많은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이미 11% 움직이고 있는데 뭐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지금 0.4% 이상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수급이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난 몰라 솔직히. 근데 계속 뭐 마감 때까지 계속 들어와서 뭐 한 1%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도 변동률이 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최소 뭐 5% 범위까지 더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뭐 하나 시스템도 뭐 슈팅을 더 세게 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루닛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퍼센테이지로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이쪽이. 그죠?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0.4% 수준으로 수급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거래가 계속 지금 분봉에서도 실리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 계속 실리죠. 실렸다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추정되는 자금 혹은 뭐 국내 기관 투자자로 추정되는 자금이 계속 사는 거지. 근데 전화해 볼 수 없잖아. 야, 위에 있는 거 14만 4천 원에 7,700조 걷어갈 거니?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 안 걷어가고 오늘은 나 여기까지만 살게 해버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럼 내일은요? 내일 자금 집행 안 하면 이제 내일부터 자금 집행을 당분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 그리고 소폭의 조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기도하는 거지.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지. 야 위로 튕겨줘, 위로 튕겨줘 이렇게. 예? 가장 좋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고 난 흐름이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수급이 계속. 그러면 야 계속 들어오는데 더 이상 여기서 물량 거둘 게 없으면은 어차피 위에 물량도 한 번 더 가져가지 않겠나 싶은 기대 요인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좀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좀 미끄러진다. 고점 대비만 2%, 2%뭐 이렇게 3% 가까이 또 혹은 뭐 3% 전후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와. 떨어지는 물량도 계속 사.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냥 못 기다려서 툭툭툭툭 던져서 밀리는구나. 근데 그 떨어지는 물량 계속 잡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다시 또 위에 물량도 막 다 걷어가. 왜? 오늘 한 뭐 1% 예를 들어 JP모건이 오늘 자기들 회의 딱 어제 했고 아침에 회의했고 야 개장초부터 뭐 물량 우리가 좀 오늘 잡아가자. 주가를 올리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금 집행 얼마까지 할 수 있어? 20만 주 오늘 사야 됩니다. 20만 주 0.5%? 그래 오늘 20만 주 0.5% 사자. 계속 사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가는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근데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으니 요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위에서 잡고 26,300원을 잡고 쭉 미끄러졌잖아요. 쭉 미끄러지는데 44만 주 샀던 프로그램이 그냥 막 매도야. 그럼 들어오자마자 손절했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 단가라는 게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손절했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44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마이너스까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를 때린 거지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모르는데 다시 이제 대사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예요. 10만 주까지 매도가 있었네. 예? 보시죠. 제가 볼 때 그쵸. 44만 주, 45만 주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46만 주까지도 들어왔고. 그랬던 거를 그냥 갑자기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매도가 나와서 마이너스 10만 주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단타 쳐가지고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다 그렇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군데서 매매했다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10만 주에서 다시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30만 주까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눌려지거나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서 맴돌고 있거나 그러면 앞에 물량 잡아간 쪽, 그쪽이 이제 단타가 아니었다면 매도한 쪽은 매도한 쪽이고 잡아간 쪽은 잡아간 쪽이고 그 잡아간 쪽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사고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금 집행 얼마까지 할까?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도 있겠구나. 넘기게 되면 그 슈팅 범위를 한 번 더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누적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면 이건 뭐 오늘 단타만을 단기 변동성만을 오늘 당장의 변동성만을 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VVIP 방이나 전체 문자 이제 받으시는 분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누적적으로 이제 수급 범위가 다시 개선이 돼서 32,200원 찍을 때처럼 수급이 더 확장돼서 들어온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쌍끌이로 좀 들어와 있겠죠. 아무래도 확장돼서 들어와서 12월 9일 뭐 또 11월 중순 이후 그 정도 수급까지 확대된다면 그러면 앞에 고점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추이 추세 매매, 중기 추세 매매로 전환해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가 저는 이제 이슈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왔다가 말도 안 되게 11월 중순에 말도 안 되는 그 두 방을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도 뭐 평단이 있고 하니까 돌릴 수 있겠구나. 근데 저걸 계엄 전국 터지면서 이제 한 단계 더 그냥 밀고 내려가니까 심리적으로나 뭐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이제 다시 돌려놨는데 하여간에 뭐 여기는 오버슈팅 나온 게 아니니까 조선 쪽 기준에서 오버슈팅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에 뭐 쉬어가는 흐름도 염두를 해서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쉬어가는 흐름까지 염두를 해서 대처하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이제 오늘 매수 사인을 냈는데 신고가 내고 이제 들어 올리는 흐름에서 자기 자체 거래는 넘기고 있어요. 오늘 자기 자체의 기준은 2차 매수 사인 냅니다. 그래서 종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종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뭐 로봇주 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사면 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는데 두산이 슈팅이 나오면 두산 사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오는데 한미반도체가 제한적으로 움직여서 한미반도체도 그럼 슈팅이 나오겠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때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슷해지면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정리해서 하이닉스로 압축해 놓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도 뭐 하나오션에서 참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금까지 1월달에 계속 하나오션 매수인 냈고 현대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 위주로 가져갔는데 금요일 이후에 일단은 빠이빠이 안녕. 그래서 오늘 거래가 최소 이제 5매매 20매매 무조건 넘기는 거래가 되죠.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은 25만 주 나누기 35%. 그래서 25 나누기 35 해주면은 대략 70만 주 정도? 70만 주면은 거래 수반하고 고점 넘긴 게 돼요. 근데 이제 제 욕심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100만 주, 최소 100만 주 이상. 그래봐야 3천억이거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는데 3천억 갖고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오션보다도 조금,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를 띄는데도 자꾸 보수적인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짜증나고 잘 가는데 왜 거기다 고춧가루 뿌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냅니다. 어차피 뭐 신규 가입자가 계시긴 계십니다. 신규 가입자 계시긴 한데 뭐 엄청난 인원들이 막 신규 가입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종목이 많이 나가서 최고점에 뭐 설정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문자 나간 게 31만 6천 원 나왔어요. 그러면 31만 9천 원이 9,500원이었네요. 사실상 31만 9,500원이 신고가였기 때문에 32만 원에 매수 사인을 내는 게 맞는데 한 템포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거래도 아주 월등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월등한 건 아니라서 뭐 기다렸다가 32만 원 공방에서 편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수인을 내드리고 그리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저쪽 방에도 교육방에도 볼기둥방에도 매수 사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기에 좀 떠 있으니까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 이제 방송 그 누적 수익을 보시더라도 아유 뭐 우린 대박이죠. 솔직히 뭐 조선주가 없어 있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없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어제 이제 넣어놓을까 했는데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 보면 사실상 삼양식품이 매수인이 안 나갔어도 검색에 떠 있어서 이제 집어넣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어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았고 오늘 뭐 강보합인데 어제가 22,500원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쉬어가지 않고 뭐 눌려봐야 뭐 그 눌린 것도 아니지 22,100원이면. 근데 이제 일단은 종목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조절을 한 건데 하여간에 뭐그 트럼프 관련 쪽의 종목군들을 조금씩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에너지 쪽으로 기준을 원자력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쪽은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기 쪽의 기준도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오늘은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이제 방어가 되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이제 압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식 LS 이제 정리를 했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되는 게 확인되는 날 그때 2차 편입을 할게요. 지금 1차 편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대비 오늘의 기준에서 뭐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서 잘 압축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늘은 하나 시스템을 다시금 갖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이제 공식적인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으면은 SKC처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정리 그리고 재편입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상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상태고 SKC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조선주 쪽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제 마무리 전략을 설정 잡아드리면, 조선주 쪽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뭐 좋아요. 좀 뭐 다 지금 HD그룹주 하나그룹주야 웃기지도 않아. HD그룹주 하나그룹주. 근데 HD그룹주 하나그룹주라고 표현하는 쪽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윤정도 이외에 얘네들만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쪽이 솔직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윤정도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HD그룹주 하나그룹주만 갑니까? 라고 하면은 이번에 야당에서 사실 하나그룹주들 가만 안 두겠어, 손 좀 봐줄 거야, 뭐 있다고 얘기까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하나그룹 뭐 수혜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뭐 공식적으로. 웃기는 거지. 예?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룹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그 조선주 전체의 강세와 방산 쪽의 강세 뭐 이렇게 다 묶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지금 떠 있는 종목군들이 방산 조선이에요. 거기에 삼성중공업 빼고는 다 HD그룹주 그리고 하나그룹주입니다. 나머지 전체 시장에서 이제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도 있습니다만, 지금 떠 있는 종목군들이 그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라든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군에서의 변동률이라든가 이게 다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6차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해놨는데 37만 원으로 35만 원으로 7차 목표 주가 설정을 올려놔 드리고요. 21만 3천 원에 포착이 돼서 상승률이 누적적으로 아까 이제 표 보여드린 것보다는 더 높습니다. 사실은 더 높은데 중간에 이제 그 저점 부분이 21만 3천 원이 너무 멀어서, 아까 21만 3천 원이었나요? 누적이 맞나? 21만 3천 원 12월 10일 날 뜬 거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혀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고점이 32만 3,500원, 21만 3천 원 대비해서 51.88%, 51.88%. 좀 무겁긴 무거운 거죠.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종목이라서 무겁긴 무겁죠. 하나오션보다도. 하나오션이 16조가 훌쩍 넘는데 걔도 뭐 20위 안에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18조 정도 되면은 지금 뭐 정확히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총액 순위 보려고 그래요. 시가총액 순위 종목 기준에 잠깐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코스피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위, 6위, 기아가 6위 잘 올라와 있네요. 7, 8, KB금융이 8, 네이버가 9, HD 현대중공업이 10이란 말이에요. 요 구조는 10위 안에 종목의 구조는 고려아연이 비이성적으로 한번 올라온 거 있었지만은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요 순위가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 제한적이죠. 10위가 28조고 뭐 얘가 급격하게 조정받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은 시가총액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아연은 점진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좀 눌리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오션이 지금 16조 5천억인데 만약에 이제 조선주가 쉬어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과는 다르게 슈팅이 나오면은 바로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18조 정도면 뭐 무조건 20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위까지 한 단계 더 올라와 있어요. 17위. 얘도 뭐 15위 안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나오면 42만 원대 올라오면 15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매수세인 문자를 보내드렸고, 조선주의 추이가 하여간에 뭐 오늘 월등히 강합니다. 월등히 강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고, 하나오션은 뭐 녹화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20만 7천 원, 21만 6천 원, 20만 8천 원, 21만 3천 원, 뭐 2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 나왔습니다. 계속 문자 나왔고, 그 11월 달에 편입 이후에 조정폭 나올 때 이제 HD 현대중공업으로 압축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먼저 바닥 반발력 원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서 바닥 반발력이 나왔고, 얘는 그나마 덜 밀렸었어요. 그리고 뭐 문자를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26만 원대, 27만 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뭐 하나 빼고 뭐 너무 많아도 뭐 촘촘하게 있으면 그죠? 그리고 뭐 체크 포인트 뭐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그 현대중공업이 6개인가 7개로 분할을 한 거예요. 6개인가 7개로. 그래서 HD 그룹주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다 분할해서 형성된 업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도 이제 뭐 한번 바꿔야 될 것 같고 슬슬.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건 좀 제가 수정해서 전체 올려드릴게요. 한 번씩 보시고, 요런 이유로 조선주가 추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에 사실상 HD 현대중공업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좀 많이 줄여야겠네요. 그래서 그 11월 7일 8일 11월 7일과 8일 뭐 하나오션이든 HD 현대중공업이든 조선주들 전체적인 슈팅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부분이 이제 여기 19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죠. 19만 원에. 그래서 검색기에 11월 7일 날 이렇게 떴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고요. 지금 이제 틀을 뭐 다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우고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뭐 7일날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8일날 한번 더 뜬 거죠 결론은. 그리고 11월 뭐 18일 그리고 이제 12월달 조정 이제 그 계엄 정국 끝나고 나서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8일 기준의 변동률이 7%나 무지하게 세게 올라왔네요. 이때도 18일 기준이고. 그리고 12월 달 이때도 8%. 뭐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에 이제 1월 달 기준에 현대중공업도 무게감이 있어서 검색기는 그렇게 쉽게 뜨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이 26일 것까지네요. 그러면은 요 검색기 우리가 더 찾아갖고 드릴게요. 1월 8일, 1월 10일 01월 08일, 01월 10일, 그 다음에 15일 날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01월 15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 MTS 검색기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들이 방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추이 추세 강화로 계속 연결이 되려면 이왕이면 누적 수급이 조금씩 더 확인이 되면 좋겠고요. 이 12월 26일 것도 그 방송하면 요 차트 바꿔주시면 돼요. 원고 작업하신 분은. 그래서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추이 추세들, 또 갭이 나와 있죠. 지금 계속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추이 추세들 전체가 다 긍정적입니다. 4대 전환 캔들 뜨고, 결론은 이제 이 캔들이 뜰 때 기준에서 주봉이잖아요. 뜰 때 기준에서 매수 신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21만 3천 원부터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의 상승 장악형이 뜬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승 장악형이 뜨고 거래가 실려 있고, 당연히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고, 그럴 때 여기서 검색계 매수 사인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 거래가 실려 있고, OMA 20MA 그래도 부딪히고, 거래대금 뭐 이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거래대금 되겠죠. 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 보이시지만 갭이 있는 거죠. 갭이 나올 만큼 탄력이 있었던 거고, 갭이 나올 만큼 위로 갭상승 출발이니까 굉장히 세게 출발이 된 거니까. 그리고 주봉 기준에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31만 5천 원을 12월 26일 날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올 초에 다 넘어간 거고, 이제는 뭐 35만 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나오션 대비해서 굉장히 올해 들어서 슈팅이 중간에 있긴 했지만, 하나오션으로 기준 잡으면 올해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JNTC가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개선되면서 이제 강보합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개선폭이 8만 주대, 8만 7천 주에서 4만 주 산 거거든. 그러니까 4만 주 사는 정도가 슈팅 나와야죠. 그리고 SKC도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가 없어서 SKC도 매수를 좀 제한적으로 보려 했는데, 뭐 SKC도 매수, SKC도 매수의 기준을 잡고, 메타방은 이제 두 종목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한 종목을 정리해서 한 종목으로 옮기는 기준은 한쪽에서 조금 약하거나 했을 때 수급 보면서 대처를 할 건데, 대장은 오늘 기준에 SKC예요. 그러니까 JNTC의 전체 매수 라인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은 하나시스템하고 JNTC하고 하면은 하나시스템 쪽으로 묶는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겠죠, 제가.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SKC의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고 JNTC도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개선되면서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은 거래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3% 등락 범위까지 보고 현금화하는 쪽. 원래 24,000원이면 좀 현금화 해놓을까 했는데 수급이 개선되면서라서 참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이 또 1, 2만 주 매도가 나오면 약법으로 또 밀리니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데, 분봉 넘어서 이건 다시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SKC의 마지막 매수 사인이 17만 7,500원까지 매수를 냈어요. 지금은 이제 뭐 4,000원, 4,3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월등한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4,000원으로 발송을 할게요. 눌리면 편입하자. 눌려졌을 때 오히려 여기서 굳이 뭐 안 쫓아가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막 슝슝슝 하고 날아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이고, 뭐 슝슝슝 날아가면 땡큐지. 5%다 갖고 있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의 편입 전략이니까. 그래서 일단 SKC 매수액 내고요. 현대중공업 저쪽 저기만 냈나? 매수사인을? 문자 보낸다고 그래놓고 설명하다가 AI 쪽에 문자를 안 보낸 것 같은데, 일단은 SKC 먼저 문자 발송을 하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검색기에 안 뜰 수 있습니다. SKC는 주가가 좀 더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하고, 고점에서 이제 HD 현대 미포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변동성 검색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면 고점에서 좀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편입 차익 실현 설정도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만 하여간에 확인하십시오. 18만 주에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만 더 확인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HD 현대 미포도 뭐 검색기에 뜬 게 오래 있으려나요?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15일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평상시 변동률이 크지 않아서. 자, 외부에 계신 분들
나도 뭐 검색기 좀 가지고 있고 싶어요. 뭐 저런 시가총액 5조가 넘는 6조를 향해 가는 5조 7천억짜리 종목에서 10%대 슈팅이 나오는데, 야, 그러한 흐름을 나도 좀 가져가서 수익 좀 나도 내고 싶어요. 검색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아이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인정도를 검색하시든, 그렇게 해서 어제 동영상 오케이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하나오션, SKC, 산일전기 뭐 이런 내용들도 올려놔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 또 JNTC,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군들도 쭉 올려놔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요. 뭐 SKC 여기도 있네요. 참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안 올라가 있네. 예,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더보기 누르면은 링크 나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검색기도 필요한데, 검색기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네 종목이나 떠 있잖냐. 이 네 종목을 어느 거를 편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교육도 받고 싶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준, 그러면은 일단은 그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검색에 뜬 종목에 대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에 뜬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그럼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체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다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이렇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뭐 VIP 방 신청하셔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영상이 됐는데, 조선업 전체라고 기준을 잡고 HD 현대중공업으로 설정을 찾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 지금 32만 원 조금 전에 이제 매수해 냈는데, 그죠? 32만 2천 원으로 냈나요? 지금 32만 원 공방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가져갈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기준에서도 마지막 그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순저를 할지라도 뭐 조선방산, HD현대그룹주, 하나그룹주는 여차하면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거다. 근데 뭐 지금 프로그램 수급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뭐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확장돼서 형성되는 흐름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